안녕하세요. 신바의 두 번째 미션 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첫 번째 미션 로그에서는 제가 11살에 기도응답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밖을 벗어나서 코막스 밸리라는 캐나다 밴쿠버 섬마을에 서머 캠프를 왔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제 안에 아예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3살에 부모님께 유학을 보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아야 할까 방에 혼자 앉아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딱히 이제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서 일단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계속 별 생각 없이 쭉 읽어내려가는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당시 제가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 딱 맞게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보이니까 이거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스스로 너무 짜맞추는 거,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같은 말씀으로 저한테 한 번 더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밤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깜깜한 게 너무 무서워서 항상 라디오를 켜놓고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노래를 들으려고 라디오 채널을 막 돌리는데 갑자기 한 채널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크리스찬 라디오 채널이었어요. 아마 CBS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그 음성이 나오면서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 주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정말 이제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기다렸다가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께 그 전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우리도 이미 응답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 2년간 여러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결국 캐나다 밴쿠버로 이제 혼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여기가 제가 다녔던 학교인데요. 저희 학교 후배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10학년부터 12학년, 이제 한국으로 하면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와서 한국인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일단 혼자 가겠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영어도 되게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느껴지는 게 내가 문법하고 단어 외우는 것만 잘하는 벙어리였구나. 일단 뼈저리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원래 어려서 되게 부끄럼도 많고 이제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그때 한참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뭔가 저를 되게 위축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는 진짜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못했고, 특히 여자들하고 말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워했는데요. 근데 안 그래도 그렇게 되게 위축된 상태였는데 제가 유학 이제 오자마자 저의 그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두 가지 악재가 이제 터졌어요. 그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학교 바로 앞이라 이제 학교 건물로 이제 안 들어가고 그냥 집으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도착을 한 약 100m도 안 남겨두고 갑자기 이게 막 배가 컨트롤이 안 되면서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길거리에서 아주 난장판이 됐었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디테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길고 긴 오픈 스토리인데 이제 결론만 말하면 학교 이제 한국인 친구가 알게 되면서 이게 학교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제가 똥싸개라고. 그래서 지금은 돌아보면 되게 그냥 그저 웃긴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학교를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저의 첫 유학 생활,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운동은 잘했어서 가자마자 학교 축구부에 이제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학기 초반인데요. 학기 초반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 한국인 같은 학년 친구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저희 남자 축구팀 여자 매니저, 이 여자 매니저도 저랑 같은 학년이었고 또 같은 학년에 귀엽게 생긴 백인 여자애 두 명이 이제 저희 자리로 와서 이제 앉더니 막 저희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약간 뭐 2대2 미팅처럼. 근데 저는 가자마자 했으니까 벙어리였잖아요. 그래서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막 그 다른 제 한국인 친구 영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걔가 막 얘기하다가 저를 놀리겠다고 중간에 그 여자들한테 뭐 Soul's actually gay 뭐 이러는 거예요. 저가 사실 게이라고, 한국에서 온 게이라고.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막 웃더니 한 여자애가 No he's not, 제 게이 아니잖아 라고 이제 약간 장난스럽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막 웃더니 이제 저한테 갑자기 시선을 돌리면서 Are you? 너 게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게 갑자기 저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놀리니까 막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자애가 처음에 No he's not, 제 게이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응 맞아 나 게이 아니야 라고 너무 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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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빠르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게이가 아니라고 막 말하고 싶어서 이제 영어는 한국어랑 문법이 조금 달라서 이제 그런데 그게 걔네들이 그 상황에서 이해하기로는 제가 갑자기 강하게 나 스스로 게이 맞아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게 들린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이제 너무 생생해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순간이 그 여자들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정적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한 명이 오케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상황이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학교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온 게이라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실제로 얼마나 애들이 그렇게 믿었는지, 그리고 진짜로 그것 때문에 저를 기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랑 미국은 사실 개인주의가 강해서 남이 뭐 게이든 말든 크게 신경을 안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느끼기에는 뭔가 축구부 같이 축구하는 애들이 저를 자꾸 피하는 것 같고 막 저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옷 갈아입고 막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되게 내향적인 성향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 학교는 가야 되니까 수업은 듣는데 이제 점심도 학교에서 먹기 부끄러우니까 뭐 집에 와서 혼자 먹고 학교 끝나면 그냥 혼자 이제 공부하고 집에서 뭐 축구부 연습이나 시합 있는 날은 뭐 그냥 운동만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뭐 목사님 아들의,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본 기억도 이제 없고, 뭐 심지어 고등학교 파티나 행사, 뭐 졸업식 행사 뭐 이런 것도 못 가겠어서 결국 안 가고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혼자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외톨이처럼 2년 넘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고3 이제 막 넘어갈 쯤에 제 학원 SAT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한인 제 주말 축구팀 동호회죠. 이제 여기를 가입하게 됐어요. 밴쿠버는 이제 당시에 한인 동호인 리그가 4부 리그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입한 팀은 제가 축구를 잘했으니까 1부 리그, 그리고 다 20, 30대 형들로 이제 구성된 팀이었는데 제가 가서 잘하니까 막 받아주고 되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냥 좋았어요. 환영받는 느낌이. 그리고 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로가 이제 생긴 거니까. 그래서 주말마다 맨날 형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졸업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이제 시기에 그때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원하던 대학에 이제 다 합격 통지서를 이제 받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이제 많고 여유도 생기니까 저를 예뻐해주는 형들하고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따라다녔어요. 막 주중에도. 그때 저를 가장 잘 챙겨주던 형이 이제 2명 있었는데 그 형들이 이제 하루는 집에서 그 형 집에서 노는데 저한테 이제 카드 치는 걸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 텍사스 홀덤이라는 이제 포커 게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막 배우면서 막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막 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 심리전의 스릴, 그리고 막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이런 자극이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포커에 끌렸을까,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제가 막 억눌려서 지냈잖아요. 아무리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도 못하고 막 내가 게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도 못해서 결국 그냥 게이로 산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데 제 안에 그렇게 억눌려 있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가 축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만 하면 되게 거칠어졌었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평상시에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축구만 하면 막 미친 개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거칠게 축구를 했었는데, 이제 근데 포커라는 카드 게임을 통해서 나의 그 억눌린 뭔가를 표출해낼 수 있던 그 쾌감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지게 되지 않았나 이제 싶은데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됐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처음에는 제 용돈 남은 거 막 5불 10불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형들하고 막 소소하게 놀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당시 마이크라는 85년생 저보다 이제 17살 많은 형이, 너가 진짜 남자가 되려면 카지노에 가서 제대로 해봐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고 이제 밴쿠버는 21살이 되어야지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형이 막 가자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카지노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공부하고 운동만 하는 되게 순수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뭔가 도박, 카지노 이러니까 갑자기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가서 잡히면 어떡하냐고 못 가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형들이 괜찮으니까 그냥 따라와 보라고. 그래서 막 끌려가듯이 이제 가는데, 이제 형들 차 타고 뒷좌석에 타고 이제 카지노로 향하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막 발발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카지노 앞까지 갔는데, 입구를 통과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신분증도 없고 누가 봐도 어린 이 애송이고 하니까 그 세큐리티 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너무 이제 긴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 마이크라는 형이 야,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손에 20불짜리를 딱 손바닥에 붙이더니, 그 당시에 이제 흑인 세큐리티 가드였는데 딱 가서 그 사람하고 딱 악수를 하면서 막 헤이 맨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중얼거렸어요. 근데 그 세큐리티가 막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더니 이제 갑자기 고개 까딱하면서 저보고 들어가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얼떨떨하게 이제 들어갔어요, 카지노 안으로. 이제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가 카지노에서 진짜 돈을 걸고 이제 포커를 쳐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달에 막 100불 정도 용돈 받아서 이제 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만져본 적도, 큰 돈을 써본 적도 없었었고, 진짜 돈 한 돌 한 돌 아껴가면서 막 과자 사 먹고 그럴 때였는데, 진짜 내 피 같은 돈을 걸고 상대방과 싸우는 거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17살이. 근데 어찌 그렇게 막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하면서 이제 토요일 오후, 이른 오후에 가서 저녁까지 하다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처음 간 그날 제가 300불 정도를 땄었고요. 같이 간 형 2명은 돈을 잃었고, 그랬더니 형들이 막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줬는데요. 어린 나이에 또 이제 혼자만 외롭게 지내다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느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느껴보지 못한 차원의 이 스릴감이 그때 저를 이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형들한테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자고 했는데, 한 형이 스테이크 먹자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더 케그라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제가 300불 딴 거 이제 거의 다 써고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써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로 하여금 대범한 씀씀이를 갖게 되는 그 포문을 열어준 순간이었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카지노에 뭐 다시 가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겁이 되게 많았어서 가고는 싶은데, 혹시나 나이 속이다가 크게 이제 막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사히 18살에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로 대학을 갔는데요. 근데 가니까 몬트리올에 캐나다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카지노하고 포커 클럽이.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나이 제한이 밴쿠버는 21세였는데 몬트리올은 18세였어요. 제가 딱 18살 되고 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시간을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방황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나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몬트리올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인생을 막 돌아보고 그랬을 때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아쉽게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이제 기도응답을 받고 패기 있게 혼자 막 유학을 갔는데 막상 가서는 상당 시간을 외롭게 이제 혼자 보냈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지 못했을까 왜 쭈구리처럼 지냈을까 너무 아쉽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신앙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키워가셨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아쉬운 순간들이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로 이제 바뀌게 된 것 같고요. 어떤 되게 유명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과거의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누구나 다 각각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그 시간들을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우리의 부족함과 그런 크고 작은 실수들이 그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편은 몬트리올에 가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